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을 보면은 만약에 재임 중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으면은 탄핵감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의 청와대 사유화 실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자, 이 부분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은 헌재에서 기각돼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죠. 또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인용이 됐습니다.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그 두 사람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 임기 중에 드러나서 이 탄핵 소추까지 된 거죠. 그걸 한 사람은 파면까지 됐고. 그런데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 발각이 되지 않고 5년을 다 채운 뒤에 그 행위가 드러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사는 받지만은, 결국은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지금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 탄핵의 요건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죠. 임기 중에. 그러면 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게 들키지 않든지 아니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임기 후까지 끌고 갔다. 그러면 임기 5년은 다 채워 놓는 거죠. 다 채우고 나서 다시 그 수사를 받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임기 중에 그게 이슈가 되고 막 그렇게 하고 했으면은 탄핵이 됐을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문재인 5년 임기 다 채우고 나왔죠.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을 보면은 만약에 재임 중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으면은 탄핵감입니다.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탄핵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뭐 통계 조작, 우리 공무원, 새 피살된 공무원 월북몰이 다 탄핵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청와대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을 사유화했다. 제가 지금 그 방송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 7분 동안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청와대 권력을 사유한 것은 많습니다. 핵심만 짚어서 먼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죠. 자,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청와대를 이제 다 통과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철호형, 이번에 당선되면 좋겠다. 울산시장 선거, 철호형, 송철호. 내가 말하기 뭐하니까 임종석 당신이 출마를 권유해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이 됐습니다. 민정수석실 뿐이 아니고 인사수석실, 또 심지어 경제부서까지. 왜? 공약을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서 하명수사가 일어났고, 후보 교체를 했고, 그래서 그때 청와대 지금 1심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박형철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가요? 그 박형철 비서관, 청와대 출신들이 줄줄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조직을 사유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다시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인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 행위다, 통치 행위다. 뭐 자기 편 울산시장 선거 당선시키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자기들 진영을 유리하게 하려고 청와대를 동원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흐름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문재인의 뇌물 사건. 이상직과 관련된, 이상직 이스타 항공 설립자와 관련된. 그런데 이 뇌물 사건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문다혜 그리고 이혼한 서창호의 사위 가족을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청와대의 조직을 사유화했죠. 자, 동원된 데가 비서실장 임종석 얼마 전에 소환됐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 조국하고 또 백은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지민심청 분석 시간에 말씀드린 진인석관리 행정관. 다 동원이 됐죠. 그 진인석관리 행정관은 조국 밑에서 그 일을 하다가 조국이 만든 당에 사무부총장으로 가 있습니다. 신우석. 그거 다 동원됐죠.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양이네스, 뭐 디자이너의 딸, 그 다음에 이부숙 비서관 유송화, 전부 다 동원이 됐죠. 동원이 돼서 문다에게 막 돈 거래한 그런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자, 심지어 경호처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문다에 태국 이주하는데. 그 같이 따라간 경호관 계좌로 돈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이 검찰에 불려가기도 했는데, 자, 경호처를 또 어떻게 사유화를 했느냐. 물론 태국에 이주하는데도 사유화했지만은, 자, 경호처 김정숙 씨가 경호처 직원 여성 경호관에게 1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죠. 아니, 그 경호처를 이렇게 그 사유한 정권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싶은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호처 사유한 거. 뭐, 경호 인력 파견해서, 외국에 보내서, 태국에 보내서 세금 낭비를 한 거나, 뭐 이런 부분들. 경호처장 본인부터, 주영훈부터, 이 시설관리팀, 청와대 시설관리팀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 그래서 그때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김희겸 씨 관사 재테크, 경호원 숙소를 관사로 쓰고 자기 흑석동에 투기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유화를 한 그 흔적들인데,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태국에 있을 때 집을 샀습니다. 양평동 집을. 거기서도 또 뭐 한 1, 2억 원 출처가 불명한 그런 걸로 집을 샀는데, 양평동 집을 샀는데 그걸 이제 숙박업을 했다는데, 그 숙박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돈 출납을 하고 또 남은 돈을 문다혜에게 송금을 하고 한 사람들이 청와대 직원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우석 행정관, 그리고 양인혜수. 이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숙박비 관리 이런데 집 등기도 해주고 완전히 사유하죠. 그것뿐이 아니고 특활비, 공적 자금에서 특활비를 사유화해버렸죠. 했다는 의혹이 있죠. 옷 사고 구두 사는데 수천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짜리 돈 보자기, 이거 다 특활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사유화 이 실태가 상당히 다 파헤치면은 이거 외에 지금 드러난 것 외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다 밝혀져야 됩니다. 늦었지만 2년이 지나서 겨우 시작이 됐지만은 어쨌든 뭐 투명한 사회, 특히 이 권력청, 대통령 주변 일가, 대통령 일가가 정말 사유화를 하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청와대 참모조직을 사유화하는 이런 다시 없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든 이런 게 특검을 하는 겁니다. 특검을 하든 해서 이 실태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문재인 임기 중에 일어났으면, 임기 중에 확인이 됐으면 탄핵감이죠. 물론 그때도 어느 정도 연기는 피어났지만은 우파 진영에서 전투력이 없어서 그걸 이수로 몰고 탄핵 국면으로 돌입시키지 못한 그런 무력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 세 사람이 탄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속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이 국면에 슬기롭게 우파 진영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